네, 가수 태진아 씨의 억대 도박 의혹 보도를 둘러싼 진실 게임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태진아 씨가 해명 기자회견을 했는데 곧 이어서 어제 재미 언론인 시사저널 USA가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쟁점이 뭔지 법률적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유명세를 탔던 홍가혜 씨가 네티즌을 상대로 약 1000명을 상대로 했다고 합니다. 고소전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지수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하재근 평론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USA에서 기자회견에 반박하는 자료를 냈는데 지금 상습 도박이라고 얘기했어요, 태진아 씨가.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전제를 드릴 것은 시사저널 USA의 주장에 우리가 하나하나 휘둘리면서 그쪽에서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정도를 지키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증거를 내놔야 될 타이밍에 증거를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그럼 이건 사실일까? 이건 사실일까? 이러는 것 자체가 좀 역량의 낭비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단 있고 언론이 돈 얘기를 자기 취재한 걸 가지고 돈 얘기, 투자 얘기를 꺼냈다는 것으로서 언론의 기본 책무를 일단 훼손한 건 틀림없습니다. 돈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주장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돈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에 있는 시사저널과의 연관성을 사칭한 것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이제 그쪽의 도덕적인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요. 그것과 별개로 태진아 씨의 도박 이슈가 두 가지의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하나가 고액 도박 여부 그리고 또 하나가 횟수의 문제. 그런데 이제 고액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횟수 문제가 태진아 씨가 이번 여행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옛날에 살 때 보니까 미국에 가족 여행 온 사람들 참 보기가 좋더라.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굉장히 애틋하게 했는데 그렇게 애틋한 가족 여행을 가서 왜 가족을 이렇게 따로 놔두고 가족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4번이나 도박장에 갔는가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설사 고액 도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횟수만으로도 이미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이 말하자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태진아 씨는 뭐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협박에 의한 피해는 당한 것으로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관한 한은 여전히 해명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가족여행, 애틋한 가족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가족들은 지하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혼자 도박장에 있었으면 기다리던 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차 안에서? 그러게요. 그런 궁금증도 좀 생겨요. 자, 일단 태진아 씨가 앞으로는 방송을 통한 해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소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대가 일단 미국의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지수 변호사께서는 또 뉴욕주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변호사 활동을 하다 왔는데요. 그 보면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관할권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태진아 씨라고 하는 이제 한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과 시사저널 USA라고 하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관할권을 넘어가기 때문에 절차나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진아 씨 측에서 국내 이제 검찰에다가 고소를 해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좀 드리면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진아 씨 쪽이요? 태진아 씨 쪽이요. 왜냐하면은 뭐 금액이 오고 갔다거나 어떤 공갈 미수에 이를 만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간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이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갈 미수 사건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봤을 때 도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쟁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도박, 거액의 도박 내지는 상습적인 도박을 했느냐 여부. 또 이거와는 별개로 공갈 미수가 진짜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적인 쟁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른 이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태진아 씨가 지금
검찰에 고소한 내용은 내가 공갈 미수를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까지 이르게 된 도박 부분을 검찰로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상습성이 있었었느냐, 어떻게 해서 사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진아 씨가 애초에 고소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압박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시사저널 USA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기자 내지는 발행인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검찰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시사저널 USA 쪽이 떳떳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와라. 그렇다면 떳떳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그렇게 떳떳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추가적인 폭로 내지는 추가적인 기사를 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본은 도박이 있었는지 또 액수가 얼마나 됐는지 횟수나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처벌할 만한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도박 행위인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또 이 시사저널 USA의 보도의 어떤 공익성이랄까요? 보도의 정당성도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연예인한테 중요한 것은 뭐 법도 법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고액 도박이냐 아니냐, 뭐 불법 도박이냐 아니냐 가르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중은 그 사람이 뭐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일반인의 기준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느꼈을 때 지나쳤다라고 느끼면 아무래도 연예인은 우리가 좀 질타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횟수의 문제도 그렇거니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태진아 씨의 해명이 처음에 정확하게 100% 딱 나타나서 그걸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론이 굉장히 태진아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말을 많이 바꿨죠. 그게 굉장히 문제고 액수도 처음에 이제 $1,000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마 거의 저는 대중이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그런데 나중에 배팅 액수가 한 $3,000 이야기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말 바꾼 것도 바꾼 거지만 액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믿을 수도 없게 된 거고요. 그리고 대중 입장에서는 말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갖게 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태진아 씨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중 정서적으로는 사실은 태진아 씨한테 조금 안 좋은 쪽인 측면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번 사건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언론사가 시사저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 이제 오래된 주간지인데 주간 잡지인데 이 시사저널 쪽에서도 일단 도용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인 요건은 성립합니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시사저널 USA라고 하는 것만을 이름을 도용한 것 가지고는 저는 사실은 이게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은 우리나라의 이제 법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시사저널 USA는 미국 법상에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되겠죠. 거기에 등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만 빌려 쓴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매체에 따르면은 지금 시사저널 USA라고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든지 미국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공식적인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용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로고는 이제 상표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시사저널과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저널 USA의 로고를 보면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제작진이 한번 로고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침해할 때라고 분명히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시사저널 측에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민사적 어떤 피해가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사저널 USA의 그 제호가 국내 시사저널 잡지의 표제와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모양 글자체도 똑같고. 자, 그런데 이렇게 태진아 씨도 상당히 기자회견 때 역동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약간 코믹하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도
이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지 유명했죠.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근데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까?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면 되잖아요. 연예인들은 네. 이 법적인 전문가들과의 대화보다 일반인과의 대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과 일반인의 판단이 전혀 다른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얼마 전에 이병헌 씨 사건을 보면 법적으로는 이병헌 씨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대중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병헌 씨가 질타를 받는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문제는 이병헌 씨가 나쁜 남자죠. 대중이 조금 그런데 이제 연예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판단보다도 대중의 정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자회견 같은 것을 열어서 나의 정당성을 대중한테 확실히 알려서 공감과 이해와 더 나아가서는 동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설사 실정법상으로 내가 불법이라고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일단 동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금방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연예인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뭔가 좀 소통을 하려는 시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연예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중하고 직접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는 저게 또 법정에 가서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뭐 법정에서 선서를 한 이후에 하는 증언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절차상의 어떤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자꾸 말을 바꿨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증언의 어떤 신뢰성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제 그것이 간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막 평론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진아 씨가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도 의아했거든요. 사실 많은 기대를 법적으로 어떤 증거 내지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기자회견 중에 사실 그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자기 어떤 감정이 격한 측면, 격앙된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이제 보였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는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그리고 또 그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그 시사저널 USA 측에서 내놓은 반박 자료를 봤을 때도 사실 어떤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거나 설득력 있는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닌데 왜 이런 공방을 펼칠까라고 하는 의아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평론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또 법적인 어떤 책임 외에도 대중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에 옆에 계신 변호사께서 상당히 난처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수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호의적으로 돌아섰는데 이번 태진아 씨는 좀 반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태진아 씨가 바지를 안 내려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 때는 대중들한테 뭔가 강한 신뢰감을 주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본인 감정이 먼저 격해져서 대중의 감정을 자신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이게 폭발을 해버리니까 대중이 오히려 아니 왜 저럴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찬찬히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해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했습니다. 억대 도박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9천만 원까지는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디테일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 지금 그 다른 도박장에서 한 그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또 엉뚱한 다른 데 관계자의 증언을 갑자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시를 한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시사저널 USA가 2차 보도를 내면서 아예 증거를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태진아 씨 기자회견 때 나온 그 정도 증거라도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더욱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사저널 USA의 그 이상한 보도 때문에 태진아 씨 기자회견의 가치가 뒤늦게 사후적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이 우리나라에도 이 기자라고 이제 뭐 사칭을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면서 협박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뭔가 있죠. 상대방의 꼬투리를 딱 잡아서 그걸로 보통 협박을 하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이 매체도 설사 뭐 사이비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설을 썼을 가능성보다는 건수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태진아 씨가 기자회견에서 좀 해명을 조금 미진하게 했기 때문에 의혹이 남아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서 역시
전설적인 가수인 나훈아 씨가 역시 아직은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둘을 잠깐만 비교를 해드리면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법적인 쟁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기자회견은 아니었고요. 자기의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심정 내지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쪽에 이제 이야기를 더 중점을 뒀는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문제가 됐었을 때 저 기자회견 한 번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또 모 방송 매체에 나와가지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자기의 어떤 말이 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으로서는 몇 번의 지금 매체에 등장을 하면서 나오는데 별로 어떤 반박을 할 만한 절대적인 그러니까 신뢰가 높은 증거는 없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혹,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이나 어떤 소통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훈아 씨 기자회견, 이건 여담입니다만 나훈아 씨 기자회견 때는 거의 대선 개표 방송 수준의 집중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나훈아 씨가 실제로 바지를 그냥 내리기라도 했으면 그것도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무슨 죄가 적용이 됩니까? 글쎄요, 경범죄 정도 되는 그 공연 음란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군요. 김수창 제주지검장, 제주지검장이 했던 그거와 비슷한 행동입니다. 자, 좀 이제 주제 좀 바꿔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홍가희 씨 있죠. 자기가 민간 잠수부라고 속였는데 그때 당시에 홍가희 씨의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네티즌들이 좀 막말을 좀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네티즌들을 다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어느 정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 홍가희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들한테 악플을 썼던 네티즌한테 고소를 또 한 거죠. 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바로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정말 심각한 악플을 쓴 몇 명만 이렇게 콕 집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1,000명에서 1,500명까지도 처음엔 8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악플을 이용해서 무슨 고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홍가희 씨의 처신도 분명히 문제가 애초에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병헌 씨 이름 또 언급하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법정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쪽도 어쨌든 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가희 씨도 네티즌들의 악플을 그렇게 쓰게 된 그 결과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숙하는 의미도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 대중을 상대로 특히 다수 대중의 상당수가 아마 뭐 20대나 뭐 10대나 이런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내겠다고 말하자면 일종의 그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난사하면서 굉장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2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금을 받지 말라고 이 홍가희 씨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1,000명이면은 20억 아닙니까? 최소만 잡아도.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통 나오는 말들이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보면은 이제 거짓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이제 명예를 훼손하거나 했을 경우에 상당히 처벌이 강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평론가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피고소인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1,50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대검찰청이나 이런 우리나라 검찰에서 봤을 때도 이건 좀 부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홍가희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판사도 잘못을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다만 입증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싹 빠지고 무죄라는 걸 가지고 나는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검찰청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요번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죄 고소 남발 처리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미성년자 내지는 초범 같은 경우에는 각하를 가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져 있고 다만 심각한 어떤 성적 비하라든지 심한 모욕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명에서 1,200명의 지금 피고소인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90% 이상이 단순하게 나쁜 댓글을 달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홍가희 씨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조금 역이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혹시라도 해당 피고소인이 이걸 듣고 계시다면은 홍가희 씨 사건은 지금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항소심 내지는 대법원까지 갔을 때 무죄가 난다는 가능성은 뭐 꼭 100%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동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재판부에서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래 이제 홍가희 씨의 그 명예훼손 부분이 완전하게 일단락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홍가희 씨의 어떤 댓글 파동과 관련돼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뭐 변호사님들의 어떤 그런 좀 조력을 좀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홍가희 씨 스스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처음에 이제 그 모 매체에 나와 가지고 해경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주장했었을 때 자기는 사실 진실된 마음은 빨리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의의 뜻에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좀 더 유지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너무 이번에 홍가희 씨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소송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자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리 문제를 삼으니까 홍가희 씨가 지금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자기 소송에 유리한 겁니다. 근데 미리부터 지금 마치 자기가 갑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윽박지르는 같은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정작 자기 소송에 지금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고소인들이 그냥 자진해서 합의금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홍가희 씨 쪽 변호사라든가 이쪽에서 뭐 고소를 가지고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분들의 심정이나 지금 처한 위치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분 중에 보면은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취직을 해야 된다거나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피고소인의 신분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합의를 하자라고 먼저 나선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반드시 꼭 합의를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표현했던 것, 댓글을 달았던 내용을 가지고 주변에 계신 어떤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것이 진짜로 그렇게 심대한 수준을 넘어간 거냐 라는 부분을 좀 상담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즘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 상당히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카톡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카톡을 통해서 뭐 들은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카톡 대화방에서 야 누가 이랬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 이걸 공공연한 게시로 봐야 되는지. 얼마 전에 이제 한 대학에서 카톡 대화방에서 남학생들끼리 자기 여학우들 막 사진 올리고 이름 거론하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고 실제 부위 막 언급하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성희롱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어느 술집 뭐 구석진 자리에서 남학생 서너 명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에 카톡 대화방이라는 것은 일단 참여자 수가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참여자 수부터가 수십 명에 달했고 게다가 그 학과에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이건 반드시 밖으로 퍼져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한테 공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으로 그때 논란이 됐었던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이 법률적인 견해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조문을 그대로 보면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카톡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 요건을 합치게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명예훼손 자체가 지금 너무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 자체가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지금 사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단체방, 카톡방 내지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들은 어떤 개인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내지는 법원에서 좀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선을 좀 만들어 주셔서 개인 생활의 어떤 재미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식의 현명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